자, 봅시다. A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요.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런 식들을 만족을 시킨다고 합니다. A5 더하기 A6이 0이고 너를 만족시키는 A1의 합들을 물어봤어요. 자, 수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스텝은 A1부터 추론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주어진 조건에서부터 다시 역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추론할 것인가. 요게 첫 번째 관문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너를 줬으니까 우리가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추론하는 역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적절하겠죠. 자,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응용을 해볼 건데요. 가끔 여기서 요거를 사용하겠다고 케이스를 갖다가 막 나눈 친구들이 있어요. 자, 그렇게 하지 말고요. 요런 상황에서 좀 더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라면은, 자, 일단은 결과를 만들고요. 그 결과에서부터 조건을 체크를 해보는 요런 식으로 이 생각을 전개해 나간 태도를 갖춰주면은 훨씬 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어요. 자, 봐봐. 결국에 요 식을 이용하면은 A6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은요. 너, 그리고 너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근데 문제에서 A5랑 A6이랑 더해서 0 된대요. 그럼 너랑 A5랑 더해서 0 된다 하면은 요거니까 A5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. 요때는 3A5가 0이니까 A5가 0 될 거고요. 요때는 마이너스 A5 더하기 2가 0이니까 A5가 2가 되겠죠. 그죠? 자, 얘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가? 아니죠. 그럼 너 탈락이고요. 얘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가? 맞고요. 얘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가? 아니죠. 이런 식으로 결과를 갖다가 일단은 다 내보고 그 결과를 보고 걔네들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봄으로써 조금 더 생각을 쉽게 하자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? 네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런 방식으로 A5가 0이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요. 너가 0 되는 거는 완전 픽스죠. 픽스. A5가 0인 상황에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또 요 문제를 보면 사실 이 식이 생긴 꼴이 굉장히 좀 규칙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야. 결국에 요게 그 공통으로 이제 수학을 출제하고 나서 9월달에 좀 초반에 냈던 이 귀납 수열 문제 중 하나인데요. 평가원에서 지속적으로 수능 때는 아니어도 6월, 9월에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게 어떤 그 규칙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니? 요런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고 있어요. 자, 이런 수열 스타일의 문제에서 규칙성을 발견한다는 거는 어떤 구조에서 갖고 있는 규칙성을 발견한다. 이 말과 동치로 볼 수가 있어요. 자, 잘 봐요. 요 식을 보고 나서 어떤 식이 이 생긴 꼴에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어떤 통일성과 그리고 범위가 요거 3개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, 이 말은 즉슨 AN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너부터 너까지밖에 없다는 거겠죠? 요런 사실들로부터 어떤 구조에서의 통일성을 느낄 수가 있고 실제로 너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론해 볼 수 있냐면요. 자, 너를 어떤 A의 n 플러스 1을 결과라고 보고요. AN들을 이 원인으로 볼게요. 원인과 결과보다는 이렇게 합시다. 너를 아웃풋 그리고 요 AN들을 인풋으로 본다 하면은 결국에 요 아웃풋과 인풋의 관점에서 우리가 너를 함수 느낌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. 자,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웃풋과 인풋 값으로 써주는 문자가 y와 x죠. 그래서 우리가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너의 식이 달라지는 함수로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다고요. 자,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요. 자, x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서요. 자,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0 되고요. x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은
마이너스 1 나오겠죠? 이렇게요.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리고 2분의 1부터 1까지는 또 우리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너를 갖다가 계속 응용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수열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. 요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. 진짜 이때부터 지금 이 강의 찍는 게 2025년인데요. 2025년까지 이 6월, 9월에서는 꾸준히 어떤 규칙성을 갖다가 활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다가 결국 계속해서 수능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내고 있거든요. 근데 계속해서 평가원이 이 6월, 9월마다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얘로도 수능을 한번 내겠다. 뭐 요런 의지가 담겼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 관점을 갖고 이제 요거를 연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A호가 0이라는 사실로부터 이 A4도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결국에 이 A5에서부터 A4를 예측하는 과정은요. 자, 요런 식으로 Y는 0, 이 Y는 0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얘랑 만나는 X값들이 A4의 후보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럼 결국에, 자, 얘도 결국에는 뭐 가지치기 느낌을 섞어서 우리가 가볼 건데, A5가 빵일 때 A4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요.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다. 우리가 이렇게 좀 쪼개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A4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Y값이 마이너스 1인 친구니까 이때 A3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정. 요때는 또 사실 마이너스 1과 0과 1로 쪼개지고요. 이때는 어떻게 돼요? Y값이 1 되는 거는 A3이 2분의 1밖에 없겠죠? 그죠? 자, 근데 이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. 결국에 또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X값들이 여기서 이제 달리는 A2 값의 후보들이 되겠죠. 그죠?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구조를 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한 번 이 음수의 늪에 빠지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항들도 싹 다 음수만 나오겠다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나요? 어떤 구조에서 오는 규칙성을 파악해 볼 수 있겠나요? 아,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절대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될 수가 없겠다라는 거를 추론해 볼 수 있고, 아, 그러면은 음수의 늪에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겠다라는 결론을 세우면서 우리가 요 음수인 케이스들을 시원하게 다 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십니까? 그럼 여기서도 너는 빼줄 수가 있겠죠? 일단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볼 수가 있다고요. 그리고 요런 거 문제 풀 때 좀 또 추가로 팁을 주자면요. 이런 가지 같은 거 칠 때 좀 공간이 부족하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지울 거 지우니까 공간이 좀 많이 남았죠?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리터치를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가는 것도 좋고요. 또 여기서 0과 1로 나뉘겠죠? 아니면은 좀 공간이 부족하다면은 항상 그 다른 공간에 다시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태도를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아무튼 우리가 그럼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. 근데 뭐 요 케이스는 결국에 계속해서 뭐 0, 1, 0, 1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말겠죠. 그죠? 결국에는 너도 그렇고 결국에 여기서부터 그 파생되는 그 케이스들이 재활용이 되겠네.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. 이해가 되십니까? 네, 좋아요. 자, 그럼 A3가 이제 2분의 1일 때 A2가 될 수 있는 값들도 생각해 볼게요. 그럼 그 값들도 요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오고 그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오는 값들에 대해서도 그 결과도 계속해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오겠죠.
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어떤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 어쩌면은 실제로 값들을 내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겠다. 요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? 그러니까 봐봐. 이 y는 2분의 1과 만나는 요 값 두 개를 내가 a랑 b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. 이 a2가 될 수 있는 값들을 a랑 b라고 해보고 이 a랑 b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인 값이라고 생각해보자. 자, 그러면은 이 y는 a는 여기 있고요. y는 b는 여기 있어서 또 너에서부터 a1을 추론하고 너에서부터 a1을 추론할 때도 결국에 그 값들 역시도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나오겠죠. 그죠? 그러면은 자, 여기서 나오는 이 a1의 값을 우리가 C랑 D라고 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A1을 E랑 F라고 해볼게요. 근데 중요한 게 A랑 B도 2분의 1의 대칭이고요. C랑 D도 2분의 1의 대칭, 그리고 E랑 F도 2분의 1의 대칭이야. 그럼 결국에 둘이 묶었을 때 합이 몇이야? 1, 1 나오겠죠. 요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자고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다 썼고 결국에 요 부분들에서는 그게 반복되는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좀 활용을 해보자,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죠? 자, 그럼 요걸 한번 활용을 해보자고요. 자, A3가 1일 때 나오는 이 A2들이 1일 때 다음에 무조건 2분의 1로 고정이었죠? 그럼 여기서 2분의 1로 고정이 될 거고요. 지금 요 동그라미를 너무 크게 쳤네. 자, 요거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. 자, 너가 2분의 1 나왔을 때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A1은 A랑 B가 된다고 했고요. 여기서 A2가 1 나올 때 A1은 무조건 2분의 1 나온다고 했어요. 그럼 될 수 있는 A1들의 합을 보면은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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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들의 묶음이랑 너네들의 묶음이랑 너네들의 묶음인데 이렇게 묶음으로 묶은 친구들은 합이 다 1이지? 그럼 결국에 이 가능한 모든 A1의 합은 4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2분의 9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에서 오는 규칙성을 파악을 해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계산량이 엄청나게 적었죠? 문제풀이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줄 아느냐, 요런 거를 조금 평가원에서 물어보고 싶고 써먹고 싶은데 이 생각보다 그게 좀 수능에 나왔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언제까지나 평가원에 한 번쯤 나왔던 소재의 느낌이고요. 요걸 갖다가 우리가 잘 연습해 놔야 색다른 케이스가 나왔을 때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